자, 제4절 인장에 관한 죄입니다. 자, 의의를 보면 보호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우리 전 시간에 통화죄, 유가증권, 인지우표, 문서죄 모두 보았죠?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이죠. 인장도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목적범이고 미수처벌하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배웠고 통화나 인장은 유형 위조만 있어요. 허위 작성 이런 거 없죠. 자, 3번을 볼까요? 자, 인장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이나 문서죄에 흡수가 되죠. 그쵸? 우리가 저 신용카드 범죄할 때 판례 하나 본 거 생각나십니까?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객체는 인장이다고 되어 있네요. 2번을 보면 이 인장은 인형과 인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 봤네요. 이 영자가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 다음 인과는 막대기를 말하고요. 나머지는 됐어요. 자, 쭉 내려오시면 2번 사인 등 위조 부정행사죄입니다. 목적범이죠.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 부정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서명에다가 밑줄. 서명 왜 밑줄 걷는가 하면 뒤에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밑줄 걷어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했을 때 범죄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위조가 뭔지 부정 사용이 뭔지를 읽어보시고요. 자, 판례 갑니다. 판례 별표. 사서명 위조죄,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이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인케 할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다 했을 때 그치 빨간색으로 이 서명이 완성된다 빨간색 동그라미 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퀄 기수가 되죠. 그쵸?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즉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서가 완성되면 문서죄 흡수가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두 번째 수사서류 밑줄 그시고 자, 그 진술사가 그 문서에 빨간색으로 서명 동그라미 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하는 순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곧장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도 서명 동그라미 치시고 하는 순간 기수가 되기 때문에 행사죄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위조, 사서명 등 행사죄가 성립했잖아요. 기수가 됐어요. 자, 그 후에 수사기관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무죄가 됩니까? 빠꾸 후지는 없다 했어요. 여전히 기수가 되고 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례 4번 자,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 조사받은 다음 경찰서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빨간색으로 타인의 서명을 하였다 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죠. 그쵸? 서명하고 그 다음 무인 찍겠지. 그 다음 옆에도 또 무인 찍겠지. 그쵸? 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받았다. 제3자 행사하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제3자 서명을 기재하는 순간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그 후에 경찰관이 서명 날인 완료되기 전에 서명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하는 순간 기수라 그랬습니다. 자, 됐고 판례 2번을 보시면 형의 서명을 하였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대학 교무처장 명의 직인을 찍었다 동그라미 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자, 그러나 파란색으로 승낙을 받았다. 그치? 세모 치시고 위임받았다. 세모 치시고 이건 주가 안 돼요. 양해가 되겠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대응책으로 했다면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판례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에 명의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서 파란색 세모 치시고 인장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이 인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다음 그 다음에 행사죄 나와 있네요. 자, 본죄에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위조된 인형을 타인에게 열람한다. 그 밑에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에게 열람한다. 이렇게 두면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위조된 인과 막대 그 자체기를 주는 것은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인이네요. 공인 등 위조죄, 공인 등 부정행사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기호 여기서는 기호에다가 밑줄. 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정 사용했을 때 성립한 범죄인데 이 공기호지 공기호.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기호니까 공기호잖아요. 공기호. 공기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이 등록번호판, 차량의 등록번호판 공기호입니다. 검정 납봉. 택시 타면 우리 그 택시 미터기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게 공기호입니다. 검정 납봉, 공기호. 번호판 공기호, 공기호. 자, 가보시면 자, 세 번째 줄에 공업사 내에 보관 중이던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서 페인트로 칠한 다음 검은색 페인트로 위 화물 차량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화물 차량의 뒷부분을 부착하였다고 했습니다.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기재한 다음 다른 차량에 기재한 다음에 위 차량의 뒷부분에 이것을 빨간색으로 부착하였다 동그라미 하게 되면 이것이 공기호 위조가 되면서 그 다음에 부정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부착에다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지금 위조까지 하고 지금 부정사용까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판례 두 번째에서 부착 동그라미 그 밑에도 부착 동그라미 하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본죄의 부정사용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행사죄 가보죠. 자, 인장하면 그냥만 나올 것이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별표. 총론 죄수론 파트에서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사실관계 한번 읽어볼까요? 절도 습벽이 있다면 가까울은 합동범위네요. 절취한 소나타 승용차를 훔쳤으니까 일단 절도죄는 될 것이고요.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건 무슨 죄가 될 것이냐는 거죠. 미리 절차에 소재가 있던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고 이건 무슨 죄가 될 것이면서 운행은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 됐죠? 자, 그럼 가보시면 자, 색깔 칠해놨지? 절취했으니까 일단 절도죄 하나 떼어냈다, 부착했다, 운행했다 방금 읽었죠? 자, 그랬을 때 자, 검은색 다 해놨습니다. 여기서 절도는 안 한 거니까 절도는 가만히 놔둘게요. 여기서 여기 떼어냈다. 이 떼어낸 부분이 무슨 거 같아요? 떼어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돼요. 번호판 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요. 그리고 부착한 것은 무슨 죄가 돼요? 부착한 것은 공기호 부정 사용죄가 되죠. 사용죄가 되죠. 운행한 것은요? 운행한 것은 그 죄의 행사죄가 돼요. 행사죄. 그래서 총 몇 가지 했나요? 절도까지 하면 총 4가지 했죠. 4가지. 그래 동그라미 친 것이 각각의 죄가 됩니다. 각각의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경합범이다 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2번 절도했으니까 일단 절도죄 하나 떼어냈으니까 떼는 건 무슨 죄? 왜 올라가 봐요. 떼는 것은 네 번째 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된다. 그래서 절도는 개인적법이고 떼는 것은 사회적법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죠. 가로 이퀄 실체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 자, 됐죠? 이 판례가 무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판례 1번 자, 2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번호판에 부정사용이라 하는 것은 자, 옆에 동그라미 1번 즉 진정하게 만들어진 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옆에 동그라미 2번 권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1, 2번이 전부 다 부정사용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행사라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한다 했는데 빨간색으로 여기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운행 동그라미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와 별도로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치? 그것이
그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행하는 것 자체가 행사죄가 되는 것이지 번호판을 꼭 남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제시하여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끝났고 이제 사회적 도덕에 관한 죄를 볼 텐데,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이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는 자, 밑에 성풍속에 관한 죄가 있고요. 그 밑에 도박과 복부에 관한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에 관한 죄,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 성풍속에 관한 죄는, 자, 여러분 노트에 이게 지워져 있을 거예요. 이건 옛날 책이라서 간통죄는 위헌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행매개죄가 있고,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죄가 있고, 뭐 등등이 있어요. 공연음란죄가 나오네요. 자, 이 모든 죄는요, 모든 죄는 미수가 없다. 미수가 없다. 그리고 음행매개죄의 경우가 중요한데, 이것은 목적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도박과 복부에 관한 죄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가 없어요. 그 다음,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습범이 있어요. 상습범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도박개장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박개장죄가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옛날 조문입니다. 옛날 조문. 이 개장죄는 목적범이라는 거 받으시고요. 영리 목적을 위한 목적범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상습범 조항이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신앙에 관한 죄가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미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는 몽땅 다 미수가 없고, 여기도 미수가 없고, 미수가 없다.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발굴죄, 그 다음에 손괴죄, 이 두 가지는 미수가 있다. 나머지는 100%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자, 성풍속에 관한 죄. 이건 사회적 법에 관한 죄다. 간통죄 말고요. 강간죄나 추행죄는 개인적 법에 관한 죄였죠. 그래서 맨 앞으로 가서 거기는 미수 처벌정이 있었는데, 지금 성풍속에 관한 죄는 미수가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도표는 그냥 보시고요. 자, 음행매개죄. 여기서 영리 목적에다가 미칠 것이고요. 목적 동그라미, 목적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매개하는 겁니다. 사람을 매개하는 거. 가늠하게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되죠. 자, 근데 이것이 1912년도, 2012년도에 개정이 됐다 했잖아요. 그럼 옛날 조문은 어땠는가? 옛날 조문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음행에 상습 없는 부녀가 객체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의미가 없죠. 지금 이것이 의미가 없고 지금은 사람이다. 남자, 여자 불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음행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도 본죄가 되죠. 성매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가 될 것 같아요? 그 포주라는 사람이 있지, 포주. 어? 그 성매매 종사자와 성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본죄가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죠. 자, 행위 나왔네요. 읽어보시고. 그쵸? 읽어보시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옛날 판례인데 옛날 구형법 하에 있던 판례입니다. 미성년자 음행매개죄 성립에는 지금은 의미가 없죠. 그냥 음행매개죄만 보시면 돼요. 앞에 건 필요 없고 그 미성년자가 음행에 상습이 있다든지 상습 동그라미 그 다음 동의했다든지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본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구형법한데 이것도 오늘날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참고삼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죄입니다. 자, 조문 보시게 되면 음란물이네. 음란물이 뭔지 받으셔야 되고요. 문서네요.
문서, 도화, 필름 이 세 가지가 각각 문서, 도화, 필름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타 물건 할 때 이 기타 물건도 기타란 말이 앞에 있는 문서, 도화, 필름과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이고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기타 물건도 마찬가지로 재물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밑에 객체 보시면 이 얘가 판례입니다.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소 여성 성기는 객체가 되지만 여성용 자위기구나 톨줄 콘돔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받으세요. 자, 음란성 나왔네요. 음란물리라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객관적 판단이다. 주관적 하면 틀려요. 주관적 판단하면 틀려요. 그 다음 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하고요. 문서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일부 대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 음란한 물건 나왔죠? 세 번째 줄에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주관적 의도가 관계없으니까 주관적은 빠지고 오로지 객관적 판단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하면 또 틀려. 주관과 객관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주관 빠지는 거예요. 주관은 탈락이다. 그 다음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하다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족하다 그러면 틀려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대요? 과도하거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되었을 때 이것이 문란이다. 음란물이다. 음란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끊고 밑에 거는 했기 때문에 체크 안 할게요. 가만히 놔두시고요. 자, 음란 개념 자체 마지막에 최종적 판단 주체는 누구다? 엄연히 법관이다. 법관이다. 그리고 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놓고 판단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서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다. 뭐 법원직 공무원들이 설문지 돌립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법관이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놓고 규범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틀렸어요. 그리고 밑에 판은 똑같죠? 법관이 판단한다. 법원이 판단한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련하는 것으로 했다 할지라도 법원은 이에 기속됩니까? 법원은 기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대통령도 기속하지 못해요. 됐고 다음 페이지. 자,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죠. 차원이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래서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 해서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음란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그런 뜻이고요. 자, 미술교사가 홈피에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 일부를 올렸는데 이것이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두 줄밖에 안 돼 있지만 이것은 뉴스에도 나온 사건인데요. 미술교사가 이제 부부였죠. 두 부부가 미술 선생들이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미술작품이라고 사진 등을 올렸는데 그 올린 사진이 남자, 여자, 성기, 자기 신체의 일부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이게 미술작품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주장하는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치? 일반적 보통인 평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음란물이다. 이건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내렸던 거예요. 자,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빨간색으로 침해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판례 1번. 음란물에 관한 특수한 성격 때문에 밑에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등이 결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음란 표현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파란색으로 해소가 된다든지 그 밑에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때는 사회상계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번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진이 위에서 표현되어 있는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어서 음란물로 보지만 즉 음란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했지만 마지막에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사건인 거예요. 2번은 나오기 힘들고 1번만 이런 판례가 있구나 이렇게 참고나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대적 음란성 이론이네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란성을 판단할 때 문서 내용만 보지 말고 작가라든지 출판사 의도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자는 이론인데 판례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개념 자체를. 자, 넘겨보시면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이것이 판매할 목적으로 카드 사진을 복사해서 시중에 돌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 카드에 거기에 이제 여자의 그 나체 사진, 음부가 나타난 모든 나체 사진이 실리면서 이제 일반에게 팔리게 되죠. 이거 자체가 음화되었다라고 해서 음란물로 봤어요.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친 영화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 심의를 마쳤다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법원을 기소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의를 마친 영화 작품 이 부분은 법원을 기소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이 선정형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다면 이것도 음란물이다 하고 봤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제가 조문할 때 말씀드렸죠. 문서, 도화, 필름 자체가 재물성이기 때문에 기타 물건도 재물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일 세무치시고 파일이 재물인가요? 파일이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 물건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럼 처벌할 수 없는 거지. 이 파일 자체가 문서도 아니고 도화도 아니고 필름도 아니잖아요. 그치? 기타 물건으로 보아서 기소했는데 기타 물건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다른 죄가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법상의 죄가 되느냐 이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공연전시 나와 있지? 공연전시. 공연전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파란색으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보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전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두 사람 셈 묻히시고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빨간색 들어볼까요? 빨간색으로 카페 게시를 하였다고 했을 때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음란한 보호 등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공연전시가 된다. 본죄를 전부 다 인정했다는 판례가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이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동을 말합니다. 거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 거동범인 거예요. 자, 됐고 밑에 음란성은 앞에서 전부 다 설명드린 바입니다. 객관적 판단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주관적은 X다. 자, 다음.
자,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성적인 의도로 표출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적 수치심을 해치서 도의관념에 반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음란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성관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성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나체를 하면서 공연 등을 하거나 했을 때 공연은 음란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그 1번이잖아요.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한다 하면서 누드 모델들이 나와서 일반이 많이 모인 그 거리에 나가서 그 무대에 올라서 완전히 알몸을 드러낸 채 여기 음부가 나오네요. 음부나 유방, 여기서 음부 동그라미. 이 음부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요구르트를 던진 것 자체가 공연 음란죄다 이런 말이에요. 성관계를 안 해도 이런 음부 등을 보였다 했을 때 공연 음란죄가 되는 것이. 그다음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하네요. 이것도 전부 다 공연 음란죄가 되는 것이고, 성기 나왔을 때 공연 음란죄가 되는 것이고요. 밑에도 음부 나와 있지. 그다음에 자유행위도 이런 거 보이게 되면 전부 다 공연 음란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올라보시면 이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관계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신체 노출 행위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을 주었다. 파란색으로 밑줄 X. 불쾌감을 주었다. 밑줄 X. 이 정도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다툼을 한 다음에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깠다. 엉덩이 세모치시고. 엉덩이를 깐 것은 공연음란으로 보지 않아요. 공연음란이 되려고 하면 밑에 음부가 나와야 돼요. 음부나 성기가 나와야 돼요. 음부, 성기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이지, 엉덩이만 깐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형법상의 죄가 되진 않아요. 경범죄 처벌법은 되지만 형법상의 죄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허벅지 나오네요. 허벅지 세모치시고 가슴 세모치시고. 가슴 나오는 거 안 돼요. 음부 등이 나와야 돼요. 자, 다음 주관적 요건 판례 보시면 이것도 별표. 자, 음란한 행위라 하는 것은 뭐뭐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법 아닙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목적법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가 그 행위를 하면서 이건 음란하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는 충족된다고 봤습니다. 사례 2번 보시게 되면 알몸 나와 있지? 동그라미. 성기 나와 있지? 동그라미. 왜 두 가지를 다 동그라미 쳤는가 하면, 어떤 기출에서는 성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기출은 성기가 나오지 않고 알몸만 나왔어요. 그래서 알몸이를 보였다는 것은 성기를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가 나오지 않고 알몸만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연 음란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도박죄. 역시 이 노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인 범위면 미수가 없어요. 단순 도박죄는 상습범이 있지만 2번 체크하세요. 도박장소 등 개설죄. 이것은 목적범이다. 영리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인데 상습범이 아니다. 사법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상습범이 아니다. 자, 조문 가볼까요? 도박을 한 사람은 그랬네요. 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네요. 징역이 없어요. 웃기지? 징역이 없어요. 자, 이건 참고 삼아 볼까요? 구형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재물로서 도박한 자는 얼마에 처한다. 그래서 재물로서 도박을 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박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행법에는, 개정법에는 삭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객체를 보시게 되면 재물도 될 뿐만 아니라 이익도 된다 보았다. 과거 국법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해석을 했었는데 그 해석이 실정법화된 거예요. 재물 거는 것도 도박이고요. 이익을 거는 것도 도박이고요.
그 옛날 뭐 조선시대 이런 데는 뭐 요즘도 그러지. 뭐 와이프를 걸고도 하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근데 징역형이 없다는 것이 약간 의문이 있는데 어떤 최고형이 벌금형이라는 거예요. 자, 끊고 일시오락일 때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에 벌하지 않습니다. 자, 됐고 도박이 되려면요 우연성이 개입을 해야 된다. 우연성. 패 갖고 장난치는 것은 우연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기 도박이지. 그치?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 판단. 그 다음 3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편면적 도박. 자,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담자 모두에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방에게만 있을 때에는 그건 사기야, 사기. 사기. 타짜라고 하지, 타짜. 타짜가 패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사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기죄만 되는 거예요. 밑에 사기죄만 된다. 사기 도박자만 사기죄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도박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도박죄가 되지 않고요. 아니, 잠깐만요. 요 상대방은 도박자가 되지를 않는다. 그럼 이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상대방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경기도 도박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우연성이 개입되면 다 도박이라고 판례는 봅니다. 도박은요, 착수와 동시에 기수가 돼버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일방이 사기 수단으로 패를 지배한다. 타짜라는 거예요, 타짜. 일 때에는 이것은 사기죄만 되죠. 도박죄는 되지 않고, 밑에 판례.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있으면 된다. 객관적으로 요하지 않는다. 왜 주관적이라는 말씀 썼는가요? 화토 해보셨어요? 카드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쓰리고가 난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쵸? 못 먹어도 고, 그치? 자기 날 것 같으니까 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관적 판단이지 뭐야. 자신이 없으면 카드 칠 때 자신이 없으면 마지막에 패가 좋아도 죽잖아요. 어? 패가 나빠도 돈으로 질러버려요. 질러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패를 다 까서 패가 제일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패가 좋아도 중간에 죽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2번도 우연성 나왔네요. 그리고 내기 골프 경기죠. 내기 골프도 조금이나마 우연성이 있으면 전부 다 도박으로 봐요. 자, 일시오락일 때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판례 1번 보시면 내기 골프, 일시오락 나왔네요. 일시오락 세무 치시고 마지막에 위법성 조각이다. 그 밑에도 일시오락 나와 있죠? 역시 조각이다. 그 같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총론교재 나오는 건데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법령이래요. 법령. 정성 카지노 있죠? 정성 카지노. 강원랜드. 그치? 이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세금을 내면요.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 근데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하는 것은 도박죄로 처벌받아요. 골 때린 것 같아요. 세금을 내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나라예요. 도박죄는 엄연히 나쁜 것이고 이 도박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법으로 허용해놓고 세금을 걷어가니까 합법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옆에 끊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는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카지노 또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은 조각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도박죄로 처벌한다고 봤습니다. 법령은 조각되고요. 자, 다음 상습 도박죄. 그래요. 좀 보시면 1항이잖아. 1항 같은 경우는 상습범 있잖아요. 근데 2항은 없어요. 밑에 나와 있는
47조 보시게 되면 47조 같은 경우에는 246조 2항 밑에 나와 있는 조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는 이제는 CF 하시고 상습범위 없다. 이렇게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서 상습범에서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동그라미의 속성을 말하죠. 이 사람은 전과가 없다 할지라도 도박의 습성이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돼요. 전과가 있는 것은 누범일 때 전과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가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주부. 도박에 빠져서, 그치? 전과 조회해본 전과 없어요. 근데 맨날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맨날 하도 치러 와요. 그 아줌마가 계속 온다고요. 행위자의 속성이라고요. 자, 밑에 도박 장소 등 개설죄 역시 영리 목적이죠. 밑줄 그시고 목적 동그라미.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그랬을 때 이 본죄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소밖에 없었는데 형법이 개정되어서 이 공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인터넷 나와 있을 텐데, 그렇지? 인터넷상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형법에서 확실히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수가 중요하죠.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순간 이때 기수가 돼요. 기수.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박판이 행해질 필요는 없어요. 개설하는 순간, 오픈하는 순간 기수가 돼요. 따라서 인터넷 도박 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 순간 곧장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수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별표를 쳐두시고요. 알아두세요. 네, 다음. 자, 판례 나왔지? 도박개장죄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도박장소 개설죄입니다. 도박죄와는 전혀 별개의 범죄다. 영리 목적이라 하는 것은 직접적 되고 간접적 되고 다 돼요.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득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얻어야만 한다 그러면 X 틀렸어요. 자,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지? 개설해서 돈을 받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상품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본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밑에도 인터넷 사이트지? 밑에도 인터넷 사이트죠. 전부 다 수수료 돈 받았죠. 밑에 돈 받았고요. 밑에 입장료 받았으니까 전부 다 본죄로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이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자, 본죄는 도박을 개장하는 순간, 개장 동그라미 치는 순간 기수가 된다. 그리고 밑에 가로 2번에서 마지막 줄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뭡니까? 개장했다는 거죠. 그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 게임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이 오픈하는 순간 기수가 돼요. 외에도 현실로 도박 밑줄 그시고 외에다 X 필요 없다.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가로 3번. 자, 두 번째 줄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가동했지? 가동하는 순간 동그라미 치시고 기수가 돼요. 마지막에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잘 나오는 판결 유지들입니다. 꼭 좀 정리해두세요. 10번 넘게 나왔어요. 전부 다 별표 3개짜리들이잖아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복표 발매 됐고 법조문 보시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법령에 따라 발행한 복표가 뭐가 있죠? 로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만들었을 때 본죄로 처벌합니다. 이때 광고 복권 동그라미 이것도 복표가 된다. 근데 이 광고 복권을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이기 때문에 248조에 따라서 처벌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옛날에 검찰직인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자, 신앙에 관한 죄입니다. 자, 추상적 연범이면 미수가 없다 했는데 발굴이다. 그 다음에 손괴 같은 경우는 미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장례식 등 방해죄. 장례식 방해하면 안 돼요.
제사, 예배, 설교 방해하면 처벌됩니다. 결혼식은 빠지네요. 결혼식 깽판 부려도 괜찮아요. 저 놈, 저 X가 나를 버리고 딴 놈한테 딴 년한테 갔어요. 깽판 부려도 괜찮아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결혼식은 빠지지만 장례식 제사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판결료지 보시면 본제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 방해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본제가 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시적이 죄가 되려면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이 위험이 있으면 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이명박 대통령 얘기잖아요. 사실관계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판결료지는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전 방해죄. 큰 제사죠. 큰 제사. 동네 제사라든지 아니면 종중에서 하는 그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전 방해죄는 그 제전의 평온을 보호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전이 집행 중이거나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거나 이 두 중에 어디에서 방해하게 되면 본죄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같은 것이니까 검은색으로만 예배 중 밑줄, 밀접 불가분 밑줄 이랬을 때만 방해하면 본죄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파란색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발로 찼어요. 본죄가 될 수 있을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제사 중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거나 그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작은 상이라는 작은 상. 큰 상이 아니고 그쵸? 그 음식을 마련해는 그 제사를 지내는 큰 상에 놓은 게 아니고 작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에 담아서 큰 상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와 지금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다 저기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서 있어서 그 앞에 모여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음식을 마련해서 작은 상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아직 그 직전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게 되면 교회 얘기 나와 있잖아요. 나무 십자가 등을 떼어내고 자물쇠를 교체하며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출입을 통제했다 세무치시고 지금 교회 예배 중이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는 되지 않고 교회 현판 나무 십자가 등을 떼어냈기 때문에 손괴죄는 가능해요. 손괴죄는 가능하지만 예배 방해죄는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목사 면직 판결을 받은 목사가 되어 있네요. 자, 면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방해했다 하더라도 본죄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빨간색으로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닌 자 동그라미 정식 절차 밑줄 그시고 꼭 정식 절차를 밟은 목사의 설교만 보호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목사는 설교는 보호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줄 나와 있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 자체가 본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목사 면직 판결을 받은 것 자체는 형법적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깽판 부린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됐고요. 자, 분묘 발굴죄. 분묘를 발굴하면 본죄가 되는 죄고요. 미수처벌 조항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 자, 객체는 분묘다. 분묘. 소유자, 관리자가 현존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적법하게 매장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장된 것도 본죄의 객체가 돼요. 자, 기수식인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판례는 2번입니다. 복토 제거설. 복토를 까면 봉분을 까죠. 봉분. 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것이 봉분이잖아요. 그 밑에 시체가 있고요. 밑에 시체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판례는 이 봉분을 까는 순간 바로 기수가 된다. 봉분을 까서 관을 들쳐내서 시체가 나왔을 때 외부 인지설이 아니라 복토 제거하는 순간 기수다. 왜요? 침해범이 아니고 이건 추상적 이용범이기 때문에 복토를 까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판결로지 보시면 외부로부터의 인지는 필요가 없다는 말은 곧 복토 제거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객체 나왔네요.
객체인 분묘는 토계화되었다 동그라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 동그라미. 하더라도 이것이 현재 제사 순경하고 종교적 예의 대상으로 되어 있거나 이를 수호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가 있다면 이 토계화되었다 할지라도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 할지라도 본제의 객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까버리면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도 평토화 동그라미. 비바람에 쓸리게 되면 평토화돼요. 묘비도 없어요. 후손들이 관리하지 않는 거죠. 관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 이를 제사 순경하고 그 의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역시 이것도 객체가 되는 것이다. 암장된 분묘, 암장 동그라미. 분묘를 할지라도 허가 없이 자구행위로 발굴하여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구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암장이 뭔가요? 암장된 분묘할 때 암장이 뭐예요? 그 땅 주인 몰래 묘지 쓰는 것을 말해요. 산이 크잖아요. 시골 가면 산이 크잖아요. 이 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산의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 소유주 몰래 어떤 사람이 이 산에 들어와서 묘지를 쓰고 가는 거예요. 이 산 주인이 뭐 자주 매일 아침 뭐 등산하듯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것인데. 그치? 근데 어느 날 산주인이 와보니까 자기 땅에다 누가 묘지를 쓰고 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화가 나겠죠? 자기 산을 망쳤으니까. 그래서 삽자루 공이 들고 와서 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분묘발굴죄로 처벌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당국의 허가를 맡아서 그 법에 적용해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삽자 들고 와서 해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어떤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있다면 예의를 갖추고 해라.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호주 상속인이 예의를 갖추어서 분묘를 발굴했다면 조각된다. 그거 봤습니다. 존승이 예의를 갖췄다는 것 자체가 보호법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예의를 갖추고 했다고 했을 때는 양손자의 승낙하에 예의를 갖추고 했다면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밑에 그 분묘를 보존 수호하는 권한 있는 자의 제지가 있는데 이 제지를 무릅쓰고까지 했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사체 등 손괴죄. 자, 사체, 유골, 유발,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영득했을 때, 발굴했을 때 처벌하는 죄인데요. 주체를 보시게 되면 사체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 유기하는 거, 이게 자기죠. 자기로도 되지만 밑에 소극적으로 단순히 시체를 방치함에 있을 때 방치는 뭐지? 부작이죠. 부작이. 그래서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작이 다 되는데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가모 유무가 있든 없든 이것을 불문해요. 그래서 이것은 가모 유무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간에 갖다 버리면 전부 다 사체 유기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치하는 것이 죄가 되려면 반드시 가모 장제 의무가 있는 자, 이것이 보호증인적 지위라는 거예요.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는 자가 단순히 방치를 했다면 본죄가 될 수가 있지만 보호증인적 지위가 없는 자일 경우에는 방치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칡능쿨 사건 별표.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자,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살해했죠. 일단 살인죄가 됐네요. 자,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부작이지, 부작이. 부작인데 위에 올라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방치, 즉 부작이가 죄가 되려면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가모 장제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갑은 만경산 중턱에서 을의 재물을 강취하고 몽둥이로 3번 강타하여 쓰러진 다음 발견을 불가능 심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산소로 올라가는 산길을 피해 숲속으로 끌고 가서 칡능쿨로 을의 목을 감아 조이는 등 하여 살해한 후
살해했죠. 그 다음 그들을 방치한 채 하산하였다.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 감호장제 의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나요? 뭐 친인척 관계다 이런 거, 처자식 관계다 이런 말 있나요? 그런 말 없죠. 보호주의적지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방치만으로는 사체유기죄가 되지 않고 강도살인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로 집으시면 그들의 둔 채 도주했다 할지라도 사체능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 감호장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 밑에 판을 보시면 옮겨 유기한 것은 그 의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죄가 된다고 했고요. 매몰도 마찬가지로 자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가 돼요. 자, 그렇지만 일반 장제의 의뢰를 갖추었다. 의뢰, 세무 치시고 그랬을 때는 보복을 침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 변사체 나와 있네요. 자, 변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분명치 않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면 명백세모, 이것은 변사자가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배후 관한 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